12월 4일 00시 30분경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저희에게 연락하여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당 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고 00시 35분경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당 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당초 이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의원이라고 생각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수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대통령님이 정인에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의원과 인원이 이게 지금 용어가 제가 지금 인원 썼다, 의원 썼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이 혼선을 맺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본인의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죠. 제 생각이라고. 예. 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 국회로의 병력 출동은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질서 유지였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런 지시가 있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금 질서 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때 당시 계획하거나 네. 비상계엄 실시 중에는 질서 유지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다 이후에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의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예. 그 정의 말로 하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라 이랬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러한 지시에 대해서 정의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때 그냥 거의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정도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거 누구 지시입니까? 누구로부터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대통령의 장관은 김용민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하면서 그런 내용 나왔.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게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원회에 증언했던 제 워딩 그대로고 지금까지 그 말을 계속 의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히 했습니까? 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제가 국방위에서 그거를 이제 의원으로 본인이 인식한 거죠. 와, 정말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 윤석열 표정도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고 그걸 끌어내라고 하는 대상을 의원이라고 표현했냐, 인원이라고 표현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미 이제 시간이 한 2달 정도가 지났죠. 예, 12월 3일 날 했으니까 2달 정도 점점 지난 시점에 그 수많은 그 오고 갔던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워딩이 의원인지 인원인지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거짓말 같아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정황상 당연히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맥락이 거지. 중요하잖아요. 맥락이. 네, 150명이 그쵸. 아직 안 됐다. 그러면서 문짝이라도 부시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인원이라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건 맥락은 당연히 그쵸. 국회의원으로 이해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정족수 얘기를 왜 합니까? 네, 그러니까 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이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지금 이제 흔들려고 하는 정말 좀 비겁하고 용렬한 자기 변명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헌재에 나와서 변명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더 대통령을 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구나를 국민으로 그렇죠. 하여금 더 재확인해주고 각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곽종근 사령관이 딱 이걸 그때 의원이라고 했습니까? 인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냥 본인이 이거 눈 질끈 감고 의원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해도 돼. 자기 진술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보면 2달 전에 정확하게 그걸 의원이라고 했을까? 인원이라고 했을까?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만약에 사람이 왜 그 용어나 이런 거를 급하다 보면 잘못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인원이라고 했더라도 그건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국어 공부까지 시켜야 되는지.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언론 보도들 자체가 그래서 이 곽종근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아니고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진술이 굉장히 오락가락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오락가락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보여드려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이제 이 언론들의 이 여론 플레이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또 언론들이 이렇게 막 곽정근이 오늘은 막 왔다 갔다 오락가락했다라고 지금 제목을 뽑은 데는 이분이 역할이 컸어요. 정영식 재판관. 네. 정영식 재판관도 이걸 가지고 또 물고 트집을 늘어졌네요. 잡더라고요. 트집을 네. 잡았군요. 네. 한번 보고 오시죠. 네. 네. 예, 아까 계속 이제 반대 신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증인의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예? 처음에는 한 번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두 번이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50명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정족수가 그러니까 제 아직 말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이런 그렇게 뜻입니다.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맞습니다.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 당시에는 그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확인했습니다.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예.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 그 부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알고 그다음-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겁니다.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그거는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인원입니다. 끄집어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예,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제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들었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예. 제가 표현한 말씀, 제가 표현하고 아니 내용은 지금 말씀은 또 다른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예,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 대통령이 어딘 건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예. 내용. 예,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좀 정영식 재판관 정식 좀 재판관이 불안불안한데요. 홍장원 네. 그 메모 가지고도
왜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검거 지원 요청을 했는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메모를 했냐? 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고 오랫동안 아주 신경질적인 질의를 하더니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검거 요청 대신에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쓰지 않고 검거 요청이라고 씁니다. 그게 그거죠. 그리고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면 거기 있는 게 국회의원 말하는 거지 또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혹시 의결 정족수입니까? 정족수하고 150명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영식은 저런 사소한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곽종근의 진술을 다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나 그런 밑자락을 까나라고 하는 느낌도 있긴 있는데 약간 워낙 이 관련된 얘기들을 현장에서 들은 지휘관들이 많아요. 네. 예, 곽종근 진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150명이 다 안 채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방금 전에 들었던 김현태 특임 단장이 했던 얘기예요. 그걸 또 확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쵸. 예. 약간 윤석열 좀 심기경호를 해준다는 느낌. 심기경호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임명해 줬잖아요. 근데 네. 그동안에 보면 정영식 재판관이 상당히 윤석열 쪽 변호인단한테는 좀 서운하게 그 질문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아마 좀 극우 쪽에서 특히 처형, 박선영 이 과거사위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부터 연 이틀 좀 걸쳐가지고 약간 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질의라도 좀 그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덜 나쁘게. 예. 그래서 정영식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마도 특히 이제 극우 유튜버들은 오늘 정영식이 오늘 우리 이겼다. 편으로 돌아왔다. 해가지고 뭐 또 방송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걸로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 전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의원이라고 안 하고 인원이라고 했다든지 의결 정족수 대신에 150명이라고 했다가지고 본질이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네. 만약에 저런 걸 가지고 정영식이 이거는 윤석열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면 정말 저거 자체가 시대의 코미디죠. 뭐 그렇게까지는 전 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역사에 다 기록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헌재에서 오늘 있었던 6차 변론 얘기였고요. 이제 북조특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하나 더 있나요? 네. 윤석열의 변명이. 윤석열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윤석열은 뭐라고 했는지. 네, 오늘 아주 길게 변명을 했어요. 네. 제가 한번 좀 정영식 재판관의 이 질의에 본인이 힘을 얻었어요. 고무됐어요. 네? 의원이 아니고 인원이라고 했다는 걸 이제 확인받은 거잖아요. 곽종근. 눈 질끈 감았다가 떴던 곽종근 너 이제 걸렸어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동안에 쌓였던 곽종근에 대한 이제 사감을 토해냅니다. 예. 근데 이분 뭐 입을 열면 열수록 들어보시죠. 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직자로서 뭐 군인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급자가 그거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는 아까 김현태 그 단장의 진술도 저도 뭐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문 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냐라고 할 때 그 들어간다는 뜻은 그 아마 저 가운데 있는 홀, 뭐 로텐더 홀이든지 뭐 이런 쪽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만약 100% 양보해서 그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뭐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뭐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151명이라고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만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 두 명을 몇 명이 가서 끄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151명이든 152명이든 그 다 끄잡아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전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거를 묵묵부답을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말 자체도 제 통화를 받고 나서 얘기했다는 이것도 본인의 조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전화 오기 훨씬 전에 김현태 등과 얘기했다는 내용이라 본인의 조서하고도 지금 안 맞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그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도무지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생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부당합니다의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마디 하면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리고 이미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불필요한 이런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전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그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이 가결된 거를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몇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없냐, 저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자분들 약간 고문 시간이었어요. 이게 사실 근데 윤석열의 변명인데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백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길게 뭔가 횡설수설했지만 요약해보면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요원이라고 하면 요원이라고 하지 인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불가능하고 힘든 거였으면은 못한다고 말 좀 해주지. 네가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시켰어도 책임전가. 이렇게 딱 요약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게 그 자꾸 이제 이 사소한 그 표현, 이 말꼬리 하나를 자꾸 결국 저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얘기하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윤석열이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 의원들을 인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이런 지시를 하면 그 상황에서 어느 작전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 그쵸. 평상시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고, 그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작전 지시를 받는 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상황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26년간을 검사로 오로지 절대 갑으로만 살았던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들의 심정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지금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정말 자백성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책임 전가하는 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을 이제 뭐 인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이런 지시가 날아갔을 때가 12시 한 20분 뭐 그 어간인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이 병력이 적어가지고 추가로 그 특전사 인원들을 추가로 증파를 요청을 했던 때예요. 네. 그러면 추가로 병력 지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특전사 요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안에 지금 인원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더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설명은 그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머릿속에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정영식 재판관이 호통을 치니까 의원이라고 안 하고 인원이라고 했다는 거라니까 거기에 고무돼가지고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건데 참 안타까워요. 짠하네요. 응? 네. 많이 변호인들이 짠하고. 좀 말려야 될 텐데 말리지도 않네요. 포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홍장원 그 차장한테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두 번째로 전화 걸었던 건 아내 해외여행 갔을 때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정말 대단하게 그래서 너무 고마움이 있어가지고 그 격려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거는 이런 변명은 정영식 재판관조차도 아마 나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이걸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